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종목별 프리마켓 움직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미증시 트레이딩의 귀재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지금 시장이 프리마켓에서부터 좀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네. 전반적으로 한번 좀 분위기 훑어보고 갈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3대 지수 선물이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선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21% 하락하는데 지금 보면 개장 전 지금 한 20여 분 남겨두고 있는데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7% 역시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24,662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그동안 좀 버텨줬었는데 다우지수도 0.8%가 넘게 하락하면서 47,156을 기록하고 있고요.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 지수들이 지금 1.51% 하락하면서 2,354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에 28%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22.45를 기록하고 있고요.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이 금도 지금 온스당 4,061달러 정도로 오늘은 3.17%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앞서서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7% 가까이 하락하면서 95,33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을 앞두고 사실 진짜 공포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 계좌에 손실이 나 있으시더라도 네.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도 또 마음에 위안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기술주 위주로 많이 빠지고 있는 이런 시장 너무 안 좋은데 대표님. 네. 저는 근본적으로 대체 왜 이렇게 빠지나 뭐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대표님께서는 그 기저에 뭐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제 네. 6주 만에 뭐 이제 연방정부 셔다운도 끝났고 주식은 왜 파냐? 네. 뭐 너희는 좀 다 돌았냐 표현을 좀 하면 그런 네. 식의 그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은 지금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근데 지금 시장은 이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연방정부 셧다운이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서 경제지표 발표가 지금 늦춰지거나 아예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긴 했다라는데 그게 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뭐냐면 역시 AI 거품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12월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연준의 연은 총재들이 얘기하는 발언을 보면 지금 금리 인하는 자꾸 멀어져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12월 동결 확률이 50%를 넘고 있다. 이런 네. 것도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다 팔고 나가야 되느냐? 뭐 AI는 진짜 거품이냐? 거품이면 앞으로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요. 연말 소비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4분기는 전통적으로 미국 증시가 강했던 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매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공매도를 걸어놓고 사실 공포 심리를 조장한 다음에 매수세가 실종이 돼서 놀래서 매도해버리면 이게 그대로 급락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분석이나 뭐 이런 게 그 전혀 영향을 네.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좀 의미가 없는. 예. 그러니까 투매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보는 거는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그러니까 지금 뭐 QT를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다소 이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금리 인하는 저는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AI 거품론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공매도를 했지만 이미 AI 관련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적게는 20%, 많게는 30% 이상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약에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뭐냐 하면 11월 19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20일 날 아침 6시, 오전 6시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서 이걸 지금 AI 거품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안심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떤 투자자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지금 엔비디아 그 블랙웰 칩을 차단하고 있는데 네. 중국 실적이 반영이 되면 엔비디아 실적은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근데 중국 매출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중국에 수출을 제한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든 우회해서 중국이 사용을 하고는 네,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지금 뉴스에 나왔었죠. 네, 네. 그런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젠스낭 CEO가 얘기한 것처럼 네.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그게 역시나, 네. 정상적인 방법이든 뭐 비정상적인 방법이든 중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칩의 기술적인 우월성을 인정하고 인정한 있다고 거죠. 네.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 블랙웰 칩, 중국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칩인데 또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여기에서 기대감이 충족됐을 때 다시금 좀 시장이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보겠고요. 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순화해서 너희가 바보가 아니냐. 뭐 지금 셧다운 종료됐는데 왜 안 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대표님도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하시나요? 증시가 올라간다고 정리해보면 될까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지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것 중에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지금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1월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앱스타인 스캔들 갖고 지금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레임덕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게 높은 식품 가격 인하,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것도 지금 이런 공세에 따라서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악재가 이제 점점 완화될 가능성에 좀 그 무게를 두고 있어서 네. 너무 이렇게 공포감에 지금 그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빅스 지수는 많이 뛰었긴 하지만 그래도 대표님께서는 아직까지 뭐 손절하고 달아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프리마켓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오늘장 특징주를 뽑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좀 올라주는 종목이 있긴 합니다. 지금 워너브로더스가 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인수에 대한 소식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해당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워너브라더스는 넷플릭스에서 인수전에 참여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넷플릭스에서 인수전에 참여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넷플릭스는 최근에 이제 액면 분할, 주식 분할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전형적인 방어주가 이제 넷플릭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나 무슨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그 티커명을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WBD. 아, 네, WBE요. BD네요. WBD.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한번 주가를 보면 상승은 나오는데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크게 반영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M&A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역시 보면 지금 이 WBD, 이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M&A 관련주 중에 피인수 기업들은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 머크 얘기하시려고 하죠. 네. 예, 그래서 머크 얘기인데 이제
그 머크에서 시다라 테라퓨틱스, 이 발음도 좀 어렵네요. 네. 시다라 테라퓨틱스를 주당 221달러에 인수한다고 했는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992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이게 놀라운 차트 모양이 나왔어요. 아까는 10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97%인가요? 95%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장대 양봉에 폭발적인 대량 거래가 터지는데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도 그동안은 전혀 움직임이 크게 없다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이제 M&A로 피인수되는 기업들은 급등이 나오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되기는 어려울 거고 뉴스가 발표될 때 그대로 급등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의 상한폭이 있지만 미국 증시는 상한가 하한가 폭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00% 넘게 올라다가 95%로 살짝 떨어지고 있긴 한데요. 네. 제가 그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동안에 250% 급등하는 게 제 포트폴리오에 2주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더 많이 사놓을 걸 궁금한데요? 하고 어떤 후회했는데요. 역시 막 그 주당 막 2달러, 3달러짜리 네네. 예, 그런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다라 테라퓨틱스 뭐 주주분들은 축하드려야 할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100% 넘게 올라주고 있고 아무래도 피인수 기업이다 보니 지금 이런 뭐 워너브라더스와 비슷한 흐름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적 발표한 기업인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실적 자체는 괜찮았다라고 보이는데 뭐 지금 장이 안 좋아서일까요? 7%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네, 그 지금 뭐 EPS나 매출은 상회한 걸로 나왔는데 이제 가이던스가 실망한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정말 이렇게 그동안은 잘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한 방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를 걸어놓고 만약에 실적 발표에서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매수세가 사라지고 전부 매도로 돌변하면 그대로 급락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실적 발표 이후에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가이던스 때문에 급락하는 중소형주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게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라이드 머티리얼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다음으로 좀 서클에 대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목표가에 대한 리포트들이 좀 나왔는데 미주호에서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반면에 베어드에서는 아웃퍼폼으로 좀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데는 대체 어떤 게 작용을 했는지 궁금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서클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서클 같은 경우도 지금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확연하게 나타나실 텐데요. 이게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가 298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84달러 정도로 급락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시기가 지금 불투명해지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그대로 급락하면서 이제 그 폭탄을 맞는 그런 그래서 뭐 지금 서클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형 투자은행마다 이 목표가를 따르게 보고 있는 거는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타이밍을 놓치셨다 그러면 이제는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게 바닥권에서 이 거래가 터지는 게 이렇게 투매일 수도 있지만 바닥을 확인하는 매수세일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전반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조정이 나오는 상태지만 사실 포트폴리오를 또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정비해볼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소형주 위주로 담아뒀던 분들이라면 우량주 쪽으로 옮겨보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네. 중소형 기술주들을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손실폭이 좀 꽤 되실 거예요. 뭐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한 30%까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력이나 뭐 실적 같은 게 크게 펀더멘탈에 훼손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반등을 확인하고 분할 매수 하셔야 될 타이밍이고 지금은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나 M7 쪽, 뭐 AI 버블이 나온다 그러면 그 기업들도 하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쪽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방어주 성격의 뭐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실적주 쪽에 뭐 방산주라든지 이런 쪽들도 같이 포트에 넣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나 개별 종목은 비중을, 한 종목당 비중을 10% 이하로 낮춰서 가시면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시는 게 지금 네.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요법이 아닌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시점에서는 정석적인 투자 대응 방식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프리마켓 특징주를 좀 살펴봤고요. 자, 이런 장 속에서도 대표님의 픽은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을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 모아가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종목이죠? 오늘 모아가는 종목은 윈 리조트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네. 라스베가스와 마카오, 보스턴 항에서 카지노와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면 카지노가 59%, 그다음에 리조트가 15%, 식음료 15%, 엔터테인먼트, 리테일 이게 10%로 나타났고 2020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보면 마카오가 47%, 라스베가스가 36%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국 내보다 마카오의 비중이 훨씬 높은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원픽으로 섹터 탑픽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33%, 당기 순이익이나 주당 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모아가시는 전략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 134달러 고점 찍고 나서 살짝 밀려 있는 구간인데 지금 구간서부터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면 120달러 정도까지 주 1회 정도 모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2026년 말에 지금 그 정도에까지 모아가셔서 그때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윈 리조트 오늘의 모아가는 종목이고요. 주 1회씩 내년 말까지 모아가보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단타 칠 수 있는 도전 종목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종목은요? 네, 오늘 도전 종목은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뭐 국내장도 마찬가지지만 의료기기 관련주,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 분야의 다양한 상품 및 솔루션을 개발해서 하는 세계적인 의료기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중에서 심혈관계, 그다음에 내시경 수술, 그다음에 신경 조절 이런 세 가지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20%, 영업이익이 42%, 당기순이익 61%, 주당순이익은 59%가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와 내년 연간 매출도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과 EPS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109달러 정도에서 고점을 하고 나서 단기간에 낙폭이 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매수가는 지금 101달러, 지금 105달러를 넘어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103달러에서 105달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25달러, 그다음에 손절가는 89달러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스턴 사이언티픽 103에서 105달러에 매수해 주시고요. 목표가 125달러까지 보고 손절가 89달러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황 대표님의 종목픽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5분 뒤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금요일장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